치악산 기슭 아래 오래된 통나무집엔 젊은 CEO가 있습니다. 투박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의 요리는 정갈하면서도 소박한 우리의 토속 음식.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화려하고 도도한 음식들과는 거리가 멀죠. 한결같은 뚝심과 철학으로 젊은 한식, 건강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 매일매일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남자. 맛의 장인을 꿈꾸는 윤승갑 대표를 만났습니다. 원주시 행구동, 승갑씨의 오랜 일터입니다.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원주의 유명 맛집으로도 유명하죠. 이곳의 오너이자 주방 셰프인 승갑씨. 일단은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을 손님이 드시고 맛있게 드셔주는 거에 일단 하나가 매력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매번 꽃이 사실 이쁜 거는 아닙니다. 꽃이 피기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도 하나의 재미거든요, 분명. 20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승갑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사업장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그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전통 음식 지킴이로 서서히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원주 외식업계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상 최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밥상을 차리고 싶다는 승갑씨. 그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회사 상호 자체가 노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주했던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하지만 승갑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랑 여기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마케팅 그리고 SNS 마케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완판된 제품 복숭아 병조림이요. 올해도 또 고객들이 기다리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이 좀 고객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이 제품 용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꽤 오래전부터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시간이 날 때면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윤 대표님이 첫째 그 강점은요. 제품 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윤 대표님의 친절도예요. 고객들이 왜 사실상 SNS 무서운 건 아시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확산이 확 되면서 그런데 반대 상황으로요. 나쁜 이야기들은 더 빨라요. 근데 우리 윤 대표님이 고객들 응대할 때 사실상 그 젊은 고객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만족도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또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제품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객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본인이 맞춰주고 있으니까 복숭아 1년 내내 못 먹잖아. 사실상 생과로 팔면은 한 철밖에 못 팔잖아. 근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을 해버리니까 이게 1년 내내 고객들이 드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공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렇게 끈을 잡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전통 찻집으로 출발해 토속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고 탄탄하게 자리 잡기까지 20년. 열정으로 일구고 가꾼 이 통나무집은 승갑씨에겐 역사이고 삶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가꿔온 만큼 앞으로도 지키고 더 단단히 키워야 할 분신이죠. 쉼없이 배우고 익히며 밤늦도록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기능장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긴 지금 서울이고요. 요즘 승갑씨는 4월에 있을 한식 조리 기능장 시험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서울을 오가며 보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로 일단 발을 들였고요. 최고 목표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인정하는 부분이 기능장이라 기능장은 또 꼭 따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조리 기능장 시험은 한식을 베이스로 중식과 양식,
제빵과 보거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는데요. 특히 이제 사시미 쪽 날들은 외날이라 손톱에다 살짝 건드리면 딱 씁니다. 그래야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톱에다 살짝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날을 세운 부분을 이제 뭐 다 조리사들마다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표준 방법이고 또 표준이 또 항상 또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상황마다 뭐 머리 치는 칼, 껍질 미는 칼, 회 뜨는 칼, 뭐 적어도 3개 정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들고 다니세요? 네, 가방채로 들고 다니는 부분이 가장 편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시미를 이렇게 가져보면요, 제 칼이기 때문에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고가 부분이 아니라서 제 칼은 항상 소중하니까요. 제가 또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또 뭐 하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이 부분이 혹시나 이 칼날하고 부딪혀도 이 칼날을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보거 조리의 가장 중요한 칼 준비까지 완료. 예. 일단 오늘 준비하시는 거, 네. 일단 준비하시는 거 이제 준비 거의 제로 몸 다 돼 있으면 제로 점검 먼저 할게요.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두부. 네. 네, 펴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연습도 실전처럼 실습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2시간 안에 보거 회부터 탕과 튀김, 껍질 무침 등 심사위원이 원하는 5가지 요리를 모두 완성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맹독을 품고 있는 보거 알 분리는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 승갑 씨의 손끝에 긴장감이 스칩니다. 보고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복 자격증이 없이 복을 취급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지 별 탈 없이 실습을 이어가는 승갑 씨. 다 된 거죠, 선생님? 네. 모든 조리 시험 중 최상의 난이도를 가진 보거 요리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조리 과정 중 하나. 남들은 다 어렵다고 꺼리지만 승갑 씨는 그 이유 때문에 보거를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선뜻 도전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는 계산을 세웠죠. 아, 긴장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리 기능장 시험은 합격률이 응시자의 10%도 채 안 될 만큼 매우 고난이도의 시험. 2시간, 긴 시간이 아닌가 봐요. 아, 그럼요. 5가지 메뉴 빼기에는 정말 수련되지 않으면 절대 2시간 5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번엔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보거 껍질 가시밀기. 평소 자신 있었던 파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껍질에 상처를 내는 승갑 씨. 보다 못한 스승님이 도마를 바꿔주는데요. 아, 가시를 밀 때 도마가 휘면 그 껍질에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고요. 이 껍질을 이 가시를 잘 밀고 이 껍질을 잘 활용해서 껍질 무침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연습 부분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괜한 연장 탓. 그래도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가시를 잘못 밀어 계속 껍질에 상처를 내면 껍질 무침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실전에선 이미 불합격이란 얘기죠.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복꽃이라 불릴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을 다루는 보거.
무엇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있어야 복을 다룰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아, 네. 부지런히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마지막이에요. 예, 사시미가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열심히 해도 항상 부족한 시간. 시침과 분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력 질주를 합니다. 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치열하긴 하네요. 아, 예, 정신없습니다. 지켜보는 스승님도 초조하긴 마찬가지. 시험 시간이 이제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안에 보고 내장 분리부터 시작해서 사시미까지,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다 마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야를 마스터했다고 네. 무조건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장이 딸 수 있는 조건은 그 자격 분야에서 보통 업장에서 경력을 8년, 9년 이상 이렇게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능사를 따고 8년 이상이나 이렇게 좀 장기간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니 산업기사나 이런 걸 따서 이제 몇 년이 경과한 후에 한 3년, 4년 경과한 후에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조금 기회가 좀 빨리 오는 거죠. 예, 5가지 작품 완성입니다. 다행히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요리를 완성한 승갑 씨. 스승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집니다. 조금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네, 많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 회 남은 걸로, 네. 썩은 남은 걸로 그 꽃을 말아서 매화꽃이요? 말아서, 네, 매화꽃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놔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본들은 네, 모든 이제 색깔은 이제 그릇이 다르니까 색깔은 이제 나도 또 평가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튀김 같은 경우는 튀김 조금 커요. 사이즈 조금 크니까 지름 그러면 한 4.5 정도 잡으면 될까요?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잘라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살짝 더 튀기셔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두꺼워서 네, 네, 잘 안 익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잘라서 조금씩 다 이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강하게 되면 시간 안에 낼 수 있고 하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나라 조리 기능장은 580여 명 정도. 그중 업장 사장님들이 기능장 타이틀을 갖는 건 5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 이 2시간 안에 5가지 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이 그닥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니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 명장이 되기 위한 승갑 씨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가 이 식품 접객과 음식점을 하면서 워낙에 이 방향을 못 잡고 너무 시간을 허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분을 조금 줄이고자 길잡이는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찾아뵙고 또 습득하고 배우고 아직 멀었습니다. 보거와의 사투도 지칠만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또다시 칼을 집어든 승갑 씨. 이번엔 과일이네요. 오늘 대표님, 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과일을 이제 이쁘게 깎는 방법, 이제 과일 플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카빙을 가겠지만 제가 얼마 있다 커피숍 오픈하거든요. 그럴 때 좀 유용 있게 쓰려고 짬짬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커피숍 오픈하는 게 필요해요. 이 손님상에 이제 같은 이제 과일을 내더라도 좀 더 이쁘게 같은 음식을 내더라도 조금 더 이제 잘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처럼 틈틈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진 하겠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저도 취미생활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의 취미생활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키로 할 수 있는 그 조각이죠, 조각. 과일 조각인데
보통 이거를 쓰게 되면 보통 가정에서도 쉽게 손님들 오시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체리를 넣어서 이제 색상도 조화롭게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키도 뭐 다 가능하거든요. 이 칼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과일이나 야채 등의 식재료들을 활용해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푸드 카빙.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요. 야채나 과일을 조각해 접시에 데코레이션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외식 공간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스터 시험을 봅니다. 마스터는 저희 협회에서는 마스터는 이제 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지금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카빙을 배우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리사를 하면서 음식만 계속 했다가 이 카빙을 한번 알게 되고 나서 제 삶의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집중도가 상당히 좋고요. 물을 유로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을 가지고 아무 형태,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멋있는 용의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기쁨과 이제 스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까지 생소하고 독특한 분야인 푸드 카빙. 그렇다면 푸드 카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배울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고 일단 주제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호기심이랑 그런 게 생겨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푸드 카빙은 요리의 시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음식을 받는 이들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데요. 조만간 카페를 열 계획인 승갑 씨는 요즘 과일 플레이팅과 음료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 중입니다.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즐기는 거죠. 뭐 뭘 한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게 좋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승갑 씨. 하지만 종종 슬럼프는 있었습니다. 음식보단 인테리어에 관심 많던 떡거머리 20살 총각이 주방에서만 20여 년 가까이를 보냈으니 중간중간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거짓말이었겠죠. 답답한 주방에서 벗어나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나물 유통을 해보고 싶었던 승갑 씨. 그런 그에게 몇 해 전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식품적 기업을 하면서 12년째 너무나 슬럼프가 심하게 와서 다 그냥 점포 다 세주고 다 문 닫고 정말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했는데 그 겨울철에 그 추울 때 정말 막 눈이 10cm, 20cm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또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힘든 모습을 보고 저희 식구들이 저를 또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더 열심히 뛰었고요. 그러면서 또 원주시의 농산물, 뭐 뽕잎이나 복숭아를 갖고 또 제조를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고 또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방 도구를 들고 있어야 할 승갑 씨의 손에 어찌된 일인지 전기톱이 들려져 있습니다. 겨울이면 연례 행사, 땔감 장마는 늘 승갑 씨의 몫이죠. 저희 식당에서 겨울 내내 화목 떼거든요. 그거 지금 통나무 자르러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처음 통나무집을 지은 후 줄곧 화목을 떼어왔으니 이 일 역시 20년 가까이 해온 일. 화목이 통나무집과 가장 잘 어울리니 겨우 내내 수고스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왔어. 힘들다. 너 아니면 못하겠다 이제. 힘들어. 제 친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반자. 저 또 후원자죠 또. 이 친구 없으면 또 아무것도 또 못하죠 또 제가. 보다시피 이게 날이 이렇게 추운데 혼자 내려와가지고 나무 자르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은 좀 몸 좀 풀릴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와 봤죠.
승갑 씨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답답한 속내까지 속 시원히 털어놓는 중마고 영현 씨. 재작년 가을 이삿짐 업을 하던 영현 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승갑 씨의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 요즘 말로 두 친구 꽤나 케미가 돋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승갑 씨를 대신해 영현 씨는 제대로 된 내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올라가 있어. 끌고 올라갈게요. 음식 기능장 뭐 수업 준비도 하고 막 여기저기 이제 좀 볼 일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좀 도와주면은 좀 안심하게 편하게 좀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또 이제 볼 일도 보고 자기 이제 준비하고 그러는 일을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도와주고 있습니다. 쿵 하면 짝 하고 떨어지는 못 말리는 찰떡우정. 그 덕에 승갑 씨는 하고 싶은 일들을 별 고민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야, 요즘은 솔직히 편한 거지. 야. 옛날에는 야, 다 구루마로 날랐는데 그자? 혹독한 슬럼프 이후 자신의 일을 더 사랑하게 된 승갑 씨. 하지만 영현 씨는 그런 친구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 이거 저거 막 노력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성과가 이제 있겠죠 그만큼. 근데 한편으로다가는 잠소실 때도 있고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바쁜 것도 좋은데 자기 몸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승갑 씨는 오늘도 내일도 더 뜨겁게 살아내겠죠. 동해 묵호항에 인접해 있는 이름도 예쁜 동쪽바다 중앙시장. 승갑 씨는 이곳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방문만 3번째. 청년사업단 싱싱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죠. 여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컨설팅을 했던 곳이고요. 일단 크로케 파트, 그리고 홍차 파트, 제가 또 식음료까지 전공을 했던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탕수육 부분, 그리고 어쨌든 새 대표님 애로 과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식으로 오픈한 청년몰 싱싱스. 안녕하세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일단은 저 먹을 수 있게 한 번만 해보세요. 식음료 파트 전문가인 승갑 씨는 청년 사장님들의 멘토를 자청했습니다. 조리할 때 이렇게 면보 옆에다가 두고 가시면 좀 편해요.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청년 사업가들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최종 선발된 9명의 청년 사업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시식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럼 1차적으로 저거는 전분가루가 묻은 상태인 거죠? 이건 아까 작업해. 소세지 때문에 기름 온도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탈 수도 있겠는데요? 타진 않아요. 아, 이게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은 온도 들어갈 때는 170에서 들어가나요? 180에서 들어가나요? 180으로 들어가요. 그냥 넣어버려요. 조금 이따가 이곳 사장님의 대표 아이템은 수제 고로케. 밀가루 없이 감자 반죽으로만 빚은 건강 먹을거리인데 초창기라 그런지 시행착오가 잦습니다. 그중 오르락 내리락 들쑥날쑥하는 기름 온도는 사장님의 큰 고민거리.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선 기름 온도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나중에 정 궁금하면요. 이 기계와 실질적인 온도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레이저로 쏘는 온도계 있어요. 그거 쓰셔도 되고요. 젊으시니까 다양한 방법 찾아보셔야죠. 길을 모른다라는 거, 좋아하는 거가 뭐 즐길 수 있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직업이 돼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의 역할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바다를 지키는 한 줄기 불빛처럼 승갑 씨는 새내기 사장님들에게 희망의 나침반이 되고 싶습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거 원하셨잖아.
그럼 갈변을 더하면 아무래도 더 바삭하겠죠? 네. 꿈을 위해 세상을 향해 선뜻 도전장을 냈지만 아직은 배울 것도 익힐 것도 많은 새내기 사장님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먼저 걸어온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입니다. 아니. 나가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잠깐 앉아갖고 시식해요. 오늘 아침에 드시고 시작하셨어요? 네, 아침에 먹어요. 응. 면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맛은 훌륭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바삭한 부분은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고요.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조언들. 먹어보겠습니다. 승갑 씨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모양은 조금 더 숙달되면 좀 더 나아질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소스를 뭐 케찹을 썼다가 뭐 살사를 썼다가 그건 그때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되고, 대신에 돼지고기 썼다 그러셨죠? 네. 다른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대표님의 고로케가 덜 바삭거린다는 말씀이신 거지? 그것 때문에 고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것도 바뀌는 거거든요.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어요. 항상 갖출 거는 갖추고, 그래야 손님도 더 친밀도 내지는 깨끗하다, 위생적이다. 조금 부족하지만 내 집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 내 동생이 맞는 것처럼 정성껏 맞는다라는 이미지 하나, 그 하나만이라도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자주 뵐게요. 청년 사업단들이 아직은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길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 손님들이 뭐 의견을 따른다라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 응용은 그 다음인 거고, 기본적인 자세부터 마음, 복장, 일단 복장이 갖춰져야 조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음식을 하면 하나 있어서 하나 둘 해야 20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그런 부분을 항상 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단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맛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들리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음료 파트 컨설팅. 사장님과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돌아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약 20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차 전문으로 하는 대표님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저번에 한번 1차 컨설팅에서 한번 뵀고요. 지금 두 번째. 근데 1차 하고 지금 과정 속에서 홍차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거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컨설팅 지금 두 번째라 하셨는데 네.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제대로 잘 해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솔직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1차로 컨설팅을 받았을 때와 받기 전과 좀 차이점이 많으세요?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요소 부분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차림상을 해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느낌? 센 베이스를 쓰면 안 되겠네요. 이쁘게 한번 젊음과 열정만이 장사 미천이었던 청년 사장님들에게 승갑 씨는 처음으로 기본기를 알려준 사회 선배이자 멘토. 후배들은 힘이 납니다. 깔끔하게 딱 만들어. 전혀 없었죠. 없으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길잡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소신껏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차예요? 레몬 밀크티요. 아 레몬 밀크티. 네. 이거 약간 우려먹으면 또 맛있는데. 자, 이거 얼마 받을 거예요? 3,500원. 3,500원이요. 차를 배우셨다는 분이 손님상에 나가는데 티백은 얼른 빼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렇죠. 저는 우려 나오면 첫 맛이랑 끝 맛이랑 틀리거든요, 이게.
그게 좀 매력 있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차는 짧게 우려서 내용물은 버려라. 그렇죠? 그렇죠?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혼자 처음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게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에 가야 될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중구난방식의 운영이 되는데 해보신 분이 제대로 길을 알려주면 그냥 피곤하지 않고 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갈 수 있죠. 날씨 온도 변화가 좀 있는데 전통 찻집을 운영하던 할머니에게서 다도를 배웠고 틈틈이 커피와 음료 과정을 배우며 기본기를 닦아온 승갑 씨. 말아야 되죠. 그의 내공이 후배들에게 통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죠. 안 그랬으면 저는 바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듣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제 취지와 맞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게 아차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더 확실히 또 명확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전 사실은 저도 길을 몰라서 너무나 많이 헤맸습니다. 저도 사실 음식을 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도 건축, 이 통나무집이나 이런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18년 차 막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열정 그리고 거꾸로 시간이 지났을 때 저를 젊은 이제 CEO님들을 뵀을 때 조금 더 그 고생하는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인데 다행히도 대표님들이 잘 따라 주십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충분하죠. 충분하죠. 거꾸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 손님이 드시고 막 가져가요. 달라고.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지. 그죠? 계속 깨우시고. 결국에는 조리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운영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배움의 깊이도 찾는 거고 그래서 또 기능장도 뛰는 거고 이 모든 과정 속은 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와 또 딱 맞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하얗게 겨울이 내려앉은 1월의 어느 날. 저 성인이 돼서 작은 집을 좀 새로 만났습니다. 여기 작은 집 놀러 왔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네. 밑도 끝도 없이 작은 집이라니. 오래간만이네. 네네. 아유 찾아오셨습니다. 잘 되시잖아요. 아유 인제에서 문체가 최고죠. 우리 조금 있으면 군대 간 아들 반기듯 세상 반갑게 맞아주는 주인집 부부. 그런데 사실 처음 만남은 이렇게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겠으나 포털에서 처음에 확인을 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좀 길게 드렸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타당성 따지시라고. 근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확인서를 보내드렸더니 연락이 왔고 이만저만해서 일단 썼던 부분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방석 꺼내서 앉으시지? 아니 저 당시 승갑 씨의 통나무집 상호는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 함부로 쓸 수 없었죠.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주 운채 상호를 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모두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실수. 그래서 실수를 한 사람도 사과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처신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참 처음 만났는데도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고 이렇게 가면 처음에 우리가 왜 만났는지 그 취지가 없어질 정도로 그 나물은 이렇게 하시면 좋고 막 이런 얘기까지 간 거예요. 악연을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양쪽 모두 넉넉한 품을 가진 덕분이겠죠. 그날 이후 두 집은 큰 집, 작은 집처럼 서로 오가는 사이가 됐죠. 보니까 검해져요.
대표님이 그때 처음 나를 봐서도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남자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나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비건으로 나갔는데 너무 서로 좋게 그렇게 간 거예요. 처음부터. 딱 근데 저희 어머니 첫인상이 없고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요. 이만저만해서 일단 썼던 부분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지만 뭐 저희는 뭐 고성이 오가면서 그렇게 뭐 성인 남녀가 만나서 그런 부분은 중요는 아니었고요. 같은 상호에 비슷한 메뉴로 장사를 하다 보니 만나면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 그거는 한번 연구를 레시피에 대한 고급 정보도 오가고 서로의 덕담도 한마디씩.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정이겠죠. 지금은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도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좋아진 것 같아서 그거를 계기로 좀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며칠 뒤 승갑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원주의 한 요리학원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장 시험을 위해 원주와 서울을 번갈아 오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는 똑같은 환경에서 타이머 맞춰서 오늘 실습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좀 요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물알전과 오메기 그래서 4가지를 해서 오늘은 70분 70분, 30분 2시간 10분 정도 완성돼야 되고요. 포장도 하시고 이제 재료 가서 먼저 재료 확인하시고 4가지를 어떻게 먼저 기술적으로 하고 중간 과정 언제 하고 뭐를 먼저 완성해야 되는 거를 조금 미리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하시는 거고요. 기능장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기, 현장에서의 경험 모두가 완벽하게 맞아야 하니까요. 기능장은 한식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이 궁중 요리가 기본이고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한식이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골동반, 뭐 찹쌀로 만든 다과 종류, 오메기 뭐 이런 것들 해갖고 토탈 오늘 삼색밀상까지 해서 4가지 하려고 합니다. 네네. 불이 밥이 나오는 동안에 그죠? 한쪽에서는 뭐 도라지 전과를 삶아낸다거나 그래서 완성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먼저 나오고 한식이라곤 하지만 이름부터 낯선 궁중 요리들. 조리법도 까다로운데 이걸 2시간 반 동안 끝내야 합니다.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엄두조차 낼 수 없죠. 총 시간은 2시간 반이긴 하나 2시간 내에 끝나려고 5가지 부분을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시험장 들어가서 또 마무리가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조리 기능장이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조리의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루는 곳은 최고봉이죠. 마스터 셰프니까. 그래서 이제 한식은 기본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패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식, 일식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더 쉽게 하려고 올해 한식이 패스가 됐으면 내년에 막 떨어졌어도 내년에 양식만 해서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번 같이 2개가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가 돼야지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난 이제 올해 좀 점수가 모자라 불합격했다. 내년에 또 봐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어요. 승갑 씨는 이제 필기시험 1차만을 합격한 상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원주 유일의 조리 기능장인 스승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도라지 전과입니다. 식사 후 나중에 차하고 곁들여 드셔서 임금님이 드셨던 전과입니다. 도라지 전과라고 하죠. 이 도라지 전과는 어떻게 보면 식사 후면 약간 간식거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 꾸덕꾸덕하게 말해서 요즘들은 홍삼 전과 많이 드시죠? 동일한 겁니다. 한식의 시험 범위는 총 1,500가지.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는 고작 5문제에 불과하죠. 평생 한식을 해온 승갑 씨에게도 이번 시험은 어려운 과제. 사실 한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조리 과정이나 하나하나 그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한식은 아시다시피 이런 체계적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고체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시피를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이러저러한 뭐 합성 첨가물이나 뭐 내진 등등등을 첨가를 해서 액체화하고 하면 모를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선생님들도 또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분주해지는 손놀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이 없긴 하네. 아, 네. 체력도 굉장히 많이 요합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실수로 이어지기 십상. 아이고, 씨, 비었다. 죄송해요. 밴드 붙이고 하죠.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뭐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요리 하시다 보면은 네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이거 연습하는 걸 때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비일비재 하고요. 대신에 시험장에서만 안 비비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손 비면 탈락입니다.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됩니다. 예. 죄송한데 손 좀 잠깐 보고. 아, 예, 그냥. 어디예요? 아, 예, 그냥. 저희 또 이게 굉장히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순간 좀 저거 하면 바로 실수해.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미숙한 모양이고. 잠시만요. 평소엔 잘 하지도 않던 실수를 카메라 앞에서 하다니 승갑씨 괜히 머쓱합니다. 연습할 때 또 비면 시험 볼 때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떡하죠?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탈락인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정신일도 하사불성. 다시 정신을 모으고 집중해 집중. 그런데 한번 흐트러진 정신이 다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 그려놨던 조리 순서는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이 모습을 스승님이 놓칠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볶음 올라가야지. 소고하고 고기하고 예, 예, 호박하고 숙주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해치고 나머지 놔주세요. 실수 한 번에 순조롭던 페이스가 온통 뒤엉켜버렸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거두절미하고 탈락. 베인 손가락보다 자존심에 생긴 상처가 더 쓰리고 아픕니다. 이 상처를 또 어떻게 아닙니다. 주어진 일단 과제는 일단 해결하고 나서 일단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다니세요? 아, 네. 혹시 모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뭐 어떤 상처든 안 아픈 상처가 어디 있어요? 아, 네. 치료에 있어서 뭐 목적은 뭐 있겠으나 그래도 남자가 옆에서 그냥 이뤄야죠. 그리고 또 가는 과정에 또 우수한 문제점은 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냥 꼭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저앉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 능숙하게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대표님. 사실은 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욕심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를 또 도와주시는 이 여러분들 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힘을 내야 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이런저런 걸 배우고 또 넘도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를 바라보는 또 저희 식구들 저희 가게 종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을 냅니다. 아직 젊습니다. 맛과 영양,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우수한 조리법을 가진 한식은 유명 셰프들조차 힘들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데요. 우리나라 조리법이 다양하면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맛을 내죠. 예를 들어 원래는 재료의 본연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양념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섞여서 이렇게 어떤 중화된 맛을 내기 때문에 조리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해요, 한식이. 시간이 가장 촉박하고. 그래서 우리께 뭐든지 채 썰고 다지고 양념 조물조물하고 볶아내고 다시 또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바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명한 셰프들도 그 업장에 계신 셰프들도 한식을 되게 어려워해요. 자기 주 전공들은 다 잘하시는데 한식에서 많이 미끄러져요. 쟁쟁한 경쟁자들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실습도 실전처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도 떠는데 그죠? 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면서요? 아무 생각 못한 거야. 솔직히.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아 다음 단계는 예예. 그렇고 예, 지금 절이고. 또 불이 지금 놀고 있네. 아, 네, 지단은. 또왜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예, 예. 조금씩 더 굵게. 너무 근데 연한 것들은 마구 썰어놨네 그냥. 아, 이봐 도라지 너무 지저분하잖아. 네. 그죠? 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또 그랬어, 그지? 부장님이 네. 호랑이 아,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 밑에서 배워야 잘 나온다, 음식이. 그럼요. 스승님의 지적 한마디 한마디에 진땀이 바작바작. 그래도 이렇게 혹독하게 배워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승갑 씨 생각입니다. 모든 예술 활동이 뭔가 창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뭔가 한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맛있는,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또 그 주는 상대방한테 정성스럽게 먹이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닐까. 2시간 반. 우여곡절 끝에 4가지 요리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삼색말이 밀쌈에 우메기, 도라지 전과, 비빔밥의 원조인 골동반까지. 어떻게 시간은 그래도 얼추 맞췄네요? 아, 네. 조금 네, 저는 했습니다. 그죠?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다 보니까 어린은 하면 어린은 모든 요리가 어떻게 조합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조합됐을 때에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소원도 바꾸셨는데.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후배들한테 이런 조리 기능장이 꼭 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전에 봤던 그런 세계랑 다른 세계를 모르게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기능장에 걸맞는 이제 보수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맥들도 그렇고 저희 활동 무대가 훨씬 넓어지고 또 더 깊이 더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 2시간 동안 정말 죽어라집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드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직접 먹는 경우는 드물죠. 또 그래야 간 적정한지 다 익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꼭 저희 선생님은 본인이 한 음식은 꼭 먹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 살짝 맛보는 정도? 그 정도 아닌가요? 아, 저희는 시험 도중에 간을 보면 실격입니다. 네,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네, 간을 안 봐도 숙달된 정도의 그런 뭐 칼질과 당연히 손 이 자체가 저울이 되어야 됩니다. 눈은 자가 돼야 되고요. 한결같은 뚝심과 철학으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식과 함께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낡고 소박한 통나무집에서 끊임없이 꿈을 꾸는 이 남자. 2차적으로 올해 꼭 기능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39. 꿈을 위해 걸어온 날들보다 앞으로 이뤄야 할 것이 더 많은 사람. 그에게 한식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남자. 최고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윤승갑 대표. 그의 꿈꾸는 인생,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저 같은 꿈을 꾸는 분들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금 없어요.